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막바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회가 되면 강좌 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표는 기업 분석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기업의 그 재무제표 분석과 함께 기업을 분석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외부 환경 안에 산업이 있고 그 산업 생태계 안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바라볼 때는 여기 경영관리, 사업, 재무, 여기 투자 재무죠. 그래서 이거를 아우르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강좌에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다 다뤘어요. 경영관리 파트에서는 전략 다뤘죠. 관리 다뤘죠. 계열 분석하는 거 다뤘죠. 비전, 철학, 자원, 경영자는 전략 부분에서 정성적인 분석, 질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업의 구조를 통해서 기업이 창출하는 프리캐시플로우 규모를 파악하는 파트에서는 산업 구조가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사업 규모가 의미하는 바와 같은 내용, 각각의 내용들을 지금 세부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미 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망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환경 요인들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요인이 해당 기업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이들과 함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외부 환경 요인들, 그다음에 그 경제 구조, 경기 사이클과 같은 경기 민감도, 그다음에 사회 문화와 같은 데서는 데모그래픽, 즉 인구 통계 변수가 의미하는 바, 기술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들어갔었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정성 부분에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 그 프리캐시 플로우를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창출 가능하겠냐라는 장기 유지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는 파트로서 경쟁과 협력 관계, 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에 의해서 해당 기업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 운전 자본을 통해서 협상력과 재무 융통성을 파악하는 방법, 재고 자산에 따라서 구매, 생산, 판매 과정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투자 재무 파트에서는 투자와 재무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런 투자 구조와 차입 구조를 통해서 외부 자금 조달 능력, 그다음에 차입 구조의 그 차입 구조와 만기도의 현황을 통해서 관리 능력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금융 경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냐라는 극악의 조건을 두고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최종적으로는 현금 흐름 구조를 통해서 사업 능력, 그다음에 투자 재무 능력을 몰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방법들로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현금 창출력의 대용치로서 에비타, 투자 재무 능력의 대용치로서 순차익금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구조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연역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분석이 완료되어서 그것들의 이상치 점검을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해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각각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과정이었고, 이 부분에서 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부분씩만 보셨다면 최초부터 몰아서 하나씩 다 차례차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이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부분부터 다 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분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슬라이드 보면 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1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을 보면 한 페이지에 엄청나게 축약을 해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기업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왜 그렇게 상세하게 분석을 하느냐? 알아야 재무제표의 흐름이 보이더라. 알아야 재무제표 숫자의 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탑다운으로 내려다보고 바텀업으로서 산업자료, 아니면 외부자료, 그 다음에 재무자료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분석 논리의 일관성과 오류 가능성을 점검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 분석,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해서 딱 뭐 숫자만 가지고 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의 반절 이상이 정성적인 분석이 위주로 되고 있고 숫자를 통해서 그 정성적인 분석 논리를 입증하는 구조로 돼 있죠. 분석 내용에 따라서 관련 재무지표를 모아서 집중 분석하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특히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핵심으로 살펴본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말 요약 최종 결론은 다 현금흐름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현금흐름 구조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프리캐시 플로우, 즉 잉여현금,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현금의 현재 가치에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즉 프리캐시 플로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자본직 지출이 아닌 영업활동 현금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현금표가 상대적으로 분식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통장 거래 내역을 쫙 잡으면 그게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식이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재무비율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재무비율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지표였고 금액의 이상치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수단이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제 강의 안에서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상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지 재무 비율에 의해서 뭐 얼마 넘어가면 어떻게 본다, 얼마 넘어가면 어떻게 본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업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의 흐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이걸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셨을 거고 시중에 기업 분석을 하는 거나 재무 분석을 하고 있는 책자들이 실무하고 얼마나 안 맞는지도 아마 처음부터 다 보셨다라면 느끼실 거예요. 양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오셨다면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질적인 분석을 하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시면서 이렇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강의를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확신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만한 주식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바로 나는 이 레벨에 올라올 거야? 안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그 논리적인 흐름이 쌓이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전담을 했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늘려 가시다 보면
대략적인 그 흐름만 봐도 그 기업의 본질적인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투를 빌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